집을 언제 사야 될까 궁금하시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그럼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좀 알아야겠죠. 왜냐면 반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KB 시세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국의 집값과 서울의 집값 그리고 경기도 각 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0.1%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09% 하락, 여전히 비슷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0.08%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07% 하락, 이번 주에도 여전히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지금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송파 쪽이 많이 오르고 있죠. 송파를 보게 되니까 색깔이 지금 주황색 빛이죠. 0.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평균은 0.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오른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는 말은 이렇게 노원구, 도봉구 같이 하락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평균이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별로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도 저번 주에는 0.11%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18% 하락으로 하락폭이 좀 커졌죠. 부산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0.52%로 하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정구도 지금 하락폭이 0.55%로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지금 부산도 집값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수도권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가 저번 주에 0.11%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10% 하락으로 하락률이 거의 비슷하죠. 수도권도 여기저기서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반등한 거 아니냐, 금매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 그런 좀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 성남 보게 되면은 성남은 0.5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0.21%로 저번 주에 비해 하락폭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많이 빠지는 지역이 있고 조금 반등하는 지역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특히 이제 과천시가 0.27% 상승으로 좀 상승을 이끌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평균값이 이렇게 있어요. 저번 주 평균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뭐 싸게 나온 거, 비싸게 나온 거, 싸게 나온 거, 평균이랑 비슷하게 나온 거, 뭐 여러 가지 매물들이 있겠죠. 이 매물들 중에서 이런 싼 매물들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싼 매물이 팔렸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은 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거래된 매물이 싼 매물이니까 평균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죠. 그래서 평균 가격을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끌어내린 평균에서 다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뭐 또 다시 싼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뭐 직접 가봐서 알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네이버의 매물을 통해서도 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급하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아파트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는 아파트들은 제가 뭐 그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거래했던 아파트니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장 아파트거든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한번 볼게요. 마레프라고 하죠.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분위기가 어떨까,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16억 5천 그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된 걸 한번 볼까요? 실거래를 보니까 6월에 2층이 거래된 게 있는데 2층은 너무 저층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거래된 거 5월달에 이제 거래가 많이 있었네요. 16억 4천, 뭐 15억 8천, 16억 4천,
16억 2,700. 보통 이제 16억 초반에서 많이 거래가 됐구나.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뭐 16억 5천에 16억 7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비슷한 가격에도 나와 있고 마포만 보긴 좀 그러니까 그럼 강동구를 한번 볼까요? 강동구에 보면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고레힐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고레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니까 필로티가 13억 정도에 나와 있고 뭐 13억 5천, 13억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34평 실거래가를 보면은 6월에 13억 7천이 팔렸네요. 5월에는 14억 2천, 13억 8천. 지금 5월달보다 6월달에 실거래가가 조금 떨어졌고요.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중층 같은 경우에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 13억 7천이었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매물은 13억 5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덕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죠. 서울을 봤으니까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에서는 어디를 볼까요? 남천역 앞에 보면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나름 대단지의 좀 대장 아파트죠. 보게 되니까 지금 7억 8천의 중층 10층이 나와 있는데 5월에 8억 7천, 8억 3천, 8억 6천에 팔렸습니다. 그럼 5월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금매라고 또 적혀 있네요. 대연동 말고 서면 쪽도 원래 핫한 곳이니까 서면 쪽도 볼게요. 서면 아이파크 1단지 여기도 보게 되니까 지금 5억 5천이 2층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2층은 빼고 한 5억 7천5백 정도 되네요. 27층이 실거래가를 보니까 5월달에 5억 7천 뭐 비슷한 가격에 팔렸죠. 6월달에 5억 4,500 뭐 한 2,500만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억 7천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뭐 그렇게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다 뭐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한번 광주도 볼까요? 광주를 보게 되면은 광주 이제 수안지구가 그래도 조금 알아주는 곳이니까 수안 1단지 중흥 S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억 정도에 나와 있죠. 근데 실거래가를 보면은 4월 달에 5억 8,500에 팔렸고 3월 달에 5억 5천에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5억에 나와 있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1차도 있거든요. 지금 호반 베르디움 1차는 5억 9천에 나와 있네요. 2층 빼고 2층은 조금 더 싼 가격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20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9천에 나와 있고 1, 2, 3 제곱미터였죠. 거래됐던 게 지금 6월에 5억 7,700, 5억 8,500 그런데 지금 5억 9천에 나와 있죠.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비슷한 가격이다. 500만원 정도는 깎을 수 있겠죠. 사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뭐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은 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많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죠. 우리가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있잖아요. 상승론자는 올라가는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하락론자는 떨어지는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또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다 맞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평균을 봐야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현장의 분위기인 네이버 매물들을 보니까 팔렸던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팔렸던 금액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상승장이 왔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상승장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전세를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전세가 빠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만약에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은 집값이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전세가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니까 저번 주에는 0.07%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09% 하락으로 전세가 하락률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이제 많이 하락률이 좀 줄었었는데 0.01% 거의 하락을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치였는데
이번 주에는 0.05%로 하락폭이 다시 커졌죠. 전세가가 하락률이 다시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전세가가 하락률이 줄어들고 0에 수렴하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고 전세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또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중에서 저걸로 이제 마지막 컨펌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알아봤고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시시각각으로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커피는 시차원두 아시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